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며칠 지나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19일 날 며칠 됐잖아. 오늘 25일이니까.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은폐 시도가 있기 때문에 19일 날요. 북한군 30명 정도가요. MDL 이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실제 우리 비무장지대 DMZ 있잖아요. 비무장지대 DMZ 거기에 보면 이제 군사 분계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DMZ 여기 비무장지대고 거기 군사 분계선 요거는 이제 MDL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군사 분계선. 그런데 북한군 30명 정도가 고의로 아마 이게 이재명 정권을 떠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좀 길들이고 이재명이 어떻게 대응할까. 그래서 30명 정도가 고의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비무장지대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경고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안 가고 계속 고의로 침략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관총으로요. 기관총으로 10여 발 발사해서 북한군이 다시 넘어간 이런 사건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이 지금 보면 이게 엄청난 저는 중요한 이슈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 가지 의미. 첫째는 이제 이 북한군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이 북한군이요. 30명이 뭘 하느냐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해가지고 이제 실제 완전히 우리 남과 북의 장벽을 쌓는 거예요. 완전하게 적대적인 두 국가로 가자. 우리 통일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통일하려면 철로나 길을 놔야 되잖아. 항상 모든 게 통하려면 도로를 건설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탱크나 전차가 북한 쳐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막는 대전차 방해 시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쳐들어오면 막으려고 전차 방어 시설이 있잖아. 왜 돌이 있고 도로 위에 돌이 있어서 떨어지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이제 통일은 없다. 계속 노골적으로 북한이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 좌파 이재명, 정동영이가 거기에 놀아나고 임종석이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오히려 베를린 장벽처럼 장벽을 쌓는 거다. 이 말은 통일은 물 건너가고 이미 북한은 우리를 적대적인 주적으로 적대적인 두 국가로 본다. 그래서 이제 외무성에서 남한 문제를 다루겠다. 우리나라는 치면 통일부가 아니고 외무부에서 다루겠다.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북한군이 이런 공사에 동원돼 일하고 있었다. 이게 첫째 저는 중요한 의미다. 이미 이제 북한은 통일을 지향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보고 있다. 이게 확실히 증거가 나타난 거죠. 이게 첫째 의미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30명이 집단적으로 제가 옛날에 찾아보면 10명 정도 넘어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넘어온 적이 있는데 30명이 계속 경고 사기를 하는데 경고 방송을 근데 계속 넘어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을 테스트 해본다 봐요. 우리가 이렇게 불법 도발을 해도 이재명이가 너 가만히 그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참고 있을래? 아니면 네가 강경 대응할 거냐? 네가 우리하고 한번 붙어볼래? 너 옛날에 대북 확성기도 없애고 대북 방송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그 다음에 대북 전단이나 풍선 이것도 못 뿌리게 하고 삐라나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그런데 우리가 김여정이가 뭐라 해도 너 한마디 말도 못했잖냐. 김여정이가 이재명 너게 개 꿈꾸지 마라. 야 개딸 아버지 이재명 너게 개 꿈꾸지 마라. 니나 윤석열이나 뭐가 달라. 생색내지 마. 이런 식으로 너 어차피 미국 앞잡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김여정이가 몇 번 맹비난을 하면서 개 꿈꾸지 마라. 이랬는데도 이재명이가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30명 정도 도발했을 때 과연 이재명이가 이걸
규탄할 수 있을까? 또는 이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이게 모른 척하고 은폐해서 숨기려고 그냥 넘어가려 할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한번 시험해보는 이런 게 두 번째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해요. 이게요. 옛날 같으면 이게 누가 먼저 발표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먼저 북한이 도발했다, 격퇴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엄청난 뉴스로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합참이나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북한이 도발했으니 우리가 격퇴했으면 옛날 같으면 이게 엄청나게 안보 경각심이나 이게 엄청난 뉴스로 보도가 됐다. 근데요, 이번에는 이게 우리 정부가 은폐하려고 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늘 이게 북한에서 19일 날 북한의 그 고정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별 2개예요. 북한의 별 2개 육군 중장 별 2개. 북한의 그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입니다. 북한의 그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 별 2개 됐습니다. 이 장각이 북한에서 먼저 적반하장으로 북한에서 먼저 이걸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먼저 공개한 겁니다. 자기들이 침략해놨고 적반하장으로 이 고정철이라는 자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남부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재해라. 이러면서 그 19일 날 한국군이 MDL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작업 중인 북한군의 12.7mm 기관총으로 10여 발의 경고 사격을 가했다. 즉각 남한은 이런 도발을 중단해라고 북한에서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도발한 것처럼 자기들은 편안하게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기관총을 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침묵하고 있었고 한마디 반박도 안 하고 없었잖아요. 결국 며칠 지나가지고요. 이번에 유엔사에서 이번에 계속 질문을 하니까 북한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유엔사에서 우리나라 군은 발표도 안 하고요. 유엔사에서 이제 뭐라 했냐면 19일 날 북한군이 30명이 MDL을 넘어와서 우리가 경고 사격에서 갔다. 이게 24일 날 어제 밝힌 거예요. 북한군이 19일 날 담화를 냈는데 우리나라가 5일 동안 침묵하다가 24일 날 유엔사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야,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북한군 30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침략한 것은 북한군의 명백한 침략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관총으로 격퇴한 거예요. 이걸 그동안 북한군이 19일 날 했는데 우리가 반박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24일 날 유엔사에서 인정했다. 이건 정말 저는 이건 나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나라의 가장 존재 이유가 안보잖아. 안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주는 안보가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북한, 주적 북한이 이런 식으로 30명이 침략을 우리나라 영토죠. 군사분계선 넘어서니까 이걸 침략을 했는데 격퇴를 하고 이것도 보면 소규모 전투인데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속 처음에는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계속 기자들이 유엔사에 물으니까 유엔사에서 인정한 게 아닌가. 이런 게 뭐야? 우리 합참에서 먼저 발표를 안 하죠. 북한군의 19일 날 북한군의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 고정철이는 19일 날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의 담화문을 내는데 왜 우리 합참은 침묵하고 있었냐? 정말 이게 비겁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문재인 때 한번 보세요. 문재인 때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표를 했잖아. 표를 했는데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이제 시신을 소각해버리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보도를 막으려고 은폐하려고 막 삭제하고 이러다가 지금 박지원이나 서훈, 서욱 이자들이 재판받고 있잖아. 김홍희, 해경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은폐 시도거든요. 조작. 이것만 있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북한에서
자유대한민국에 그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 이걸 갖다가 이게 흉악범이라고 재판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그러나 북한에서 흉악범이라 하니까 그대로 강제 북송을 눈을 가려가지고 강제로 판문점에 북송시키려는 거 요것도 국민한테 안 알리고 은폐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죠? 근데 국회에 왔는데 문자를 보내는 게 문자가 찍히는 바람에 그때 안보실에 그래가 이게 드러났잖아요. 이 좌파 정권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은폐하고 숨깁니다. 왜? 북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자기들에게 북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저는 문제다. 은폐 시도가 한두 번이 아니다. 상습범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부터 여러 신문에 사설로 실렸지만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된다. 이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저 분명히 경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지금 현재 우리 군인이 혹시 사상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제가 팩트를 좀 더 체크해 보고요. 국방부에 좀 더 알아보고 왜냐하면 아직 메이저 언론에서는 난 게 없거든요. 현재 북한군하고 교전 과정에 혹시라도 사상자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추가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걸 떠나서 이번 사건 이거 우리가 계속 은폐하려고 한 것도 부끄럽고요. 또 문제는 북한군이 도발했을 때 과연 이게 또 제대로 대응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정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된다. 하여튼 북한군이 얼마나 이재명을 우습게 보면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도발해놓고도 오히려 우리 남한이 먼저 총을 쏜 것처럼 이렇게 북한이 계속 이재명 정권을 시험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이는 한마디 북한에 말도 못하고 또 원칙적인 대응도 못하고 이런 안보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그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 말씀 드리고 더군다나 군인들이 완전히 남과 북의 장벽을 쌓는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고 완전히 적대적 두 국가로 가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교정 과정이나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사상자가 있었는지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추가 취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